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기능 높이기의 강사 박나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에서는 키보드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됩니다. 무언가를 검색할 때, 누군가한테 연락할 때, 글씨를 입력할 때는 항상 키보드를 사용하죠. 키보드에는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글씨를 입력하는 것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있는 곳을 키보드 툴바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키보드 툴바에 있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키보드 툴바는 스마트폰의 기존 기능에 따라 제가 설명드리는 기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스마트폰의 차이이기 때문에 없더라도 제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 나중에 스마트폰을 바꾸신 다음에 사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키보드 툴바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에 들어오셨나요? 홈 화면이나 앱스 화면에서 메시지를 찾아주세요. 메시지를 찾으셨다면 터치합니다. 메시지에 들어오셨나요? 저희 카카오톡에서 나와의 채팅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메시지에서도 내 번호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문자창을 열어서 내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서 키보드 툴바를 연습해 볼게요. 왼쪽 하단에 있는 새로운 문자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이 버튼은 저와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버튼을 터치하시면 대화할 사람을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저와 같은 화면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선택하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입력창이든 좋아요. 입력창을 터치하시고 나의 번호를 입력해 보세요. 저와 같은 화면이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닌 분들은 내가 입력한 번호가 아래에 파란색 글씨로도 나올 거예요. 그 파란색의 글씨를 터치해 주세요. 그럼 문자를 받는 사람이 나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메시지 보내기 연습할 때는 문자 메시지에서는 내 번호를, 카카오톡에서는 나와의 채팅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이 잘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키보드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입력창을 터치해 주세요. 아래 있는 키보드가 아닌 키보드 위에 있는 입력창과 키보드 사이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들을 봐주세요. 그 부분이 키보드 툴바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지금 보이는 기능 이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꺼내 볼게요. 오늘은 저와 똑같이 설정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는 것만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툴바에 있는 여러 가지 버튼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점 3개로 되어 있는 버튼을 터치합니다. 점 3개의 버튼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로 가는 화살표가 있으실 거예요. 아래로 가는 화살표도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시면 툴바에 더 많은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저랑 같은 것을 찾아볼게요. 제가 표시한 음성 입력, 번역, 설정이 이미 툴바에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두시고 없으신 분들은 툴바에 추가할 기능을 길게 터치한 다음 툴바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툴바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저희가 추가할 거는 이모티콘, 클립보드, 음성 입력, 번역, 설정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툴바를 편집해 보세요. 위에 있는 거는 꾹 눌러서 아래로 내리면 기능이 빠지고 추가할 때는 그 기능을 길게 눌러서 위로 올리면 됩니다. 툴바를 다 편집하셨다면 아까 눌렀던 더보기 버튼에 점 3개나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툴바 편집이 닫아집니다. 툴바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능부터 볼게요. 첫 번째 기능은 이모티콘입니다. 스마일 표시로 되어 있죠. 이 이모티콘을 눌러보세요. 이모티콘을 눌렀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화면과 비교해 보세요. 색깔 표시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 모양이나 시계 표시에 색깔 표시가 되어 있다면 최근에 사용했던 이모티콘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스마일 표시에 색깔 표시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랑 위치나 그림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계 모양을 찾아보시고 그 오른쪽에 있는 스마일 표시를 찾으시면 돼요. 스마일 표시를 누르면 감정의 이모티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스마일 표시 옆쪽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하나하나가 이모티콘 테마의 버튼입니다. 하나하나 눌러보면 정말 다양한 이모티콘을 볼 수 있어요. 문자는 글씨를 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이모티콘으로 풍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글씨를 먼저 작성해 볼게요. 이모티콘에서 다시 한글 키보드로 돌아가려면 키보드 모양의 버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오른쪽 중앙에 있거나 오른쪽 하단에 있을 거예요. 키보드 모양의 버튼을 찾아보시고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시면 다시 한글 키보드로 돌아갑니다. 저는 안녕하세요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이모티콘 버튼을 터치하고 내가 원하는 이모티콘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녕하세요가 굉장히 밝은 느낌이 되겠죠. 전송 버튼을 눌러서 전송합니다. 이모티콘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봐보세요. 이모티콘의 테마를 하나하나 선택하고 이모티콘이 나온 부분을 위로 올리면 더 많은 이모티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연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재밌게 연습해보세요. 재미있게 연습하셨나요? 이번에는 음성 입력을 해볼게요. 툴바에서 마이크 버튼을 찾아봅니다. 마이크 버튼을 터치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말한 대로 글씨가 입력이 됩니다. 마이크는 파란불이 들어올 때가 켜진 상태로 파란불이 꺼져 있다면 글자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마이크에 파란불이 안 들어오고 꺼져 있다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 음성 입력은 생각보다 오타자가 없이 정확하고 띄어쓰기도 정확합니다. 그래도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우기 버튼으로 지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성 입력한 부분이 아닌 다른 글씨를 직접 입력해서 넣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키보드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글 키보드로 돌아가 주세요. 여기에서 글자를 추가하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입력은 영어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한국어를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그럼 잉글리시나 영어로 바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이크 버튼을 터치하고 영어로 말하면 영어도 입력이 됩니다. 영어도 오타자 없이 띄어쓰기도 완벽하게 입력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국어 음성 입력으로 바꾸고 한국어도 음성으로 입력해 볼게요. 입력을 다 했다면 전송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럼 음성으로 입력한 문자가 전송됩니다. 음성 입력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연습해 보세요. 재미있게 연습해 보셨나요? 음성 입력도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자주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번역은 키보드에서 바로 어떠한 단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기능이에요. 번역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번역 버튼을 터치하면 입력창 아래에 다른 입력창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어, 영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언어는 번역 전의 언어, 오른쪽에 있는 언어는 번역 후의 언어입니다. 번역 전의 언어도 번역 후의 언어도 터치해서 다른 나라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선 나와 있는 대로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입력창 두 개 중에 번역 기능인 아래에 있는 번역 입력창에 글씨가 입력돼야 돼요. 글씨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씨를 입력한 다음에 키보드에 번역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저처럼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분도 있고 그냥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분도 계세요. 번역 버튼을 찾아서 터치해 보세요. 터치하면 내가 입력했던 한글이 위에 있는 큰 입력창에 영어로 번역돼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을 누르면 영어가 전송됩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너무 쉽게 번역을 했죠. 이번에는 일본어로 번역해 볼까요? 지금은 영어로 되어 있는 번역 후의 언어를 터치해서 일본어를 찾아주세요. 일본어를 찾으셨다면 터치해 봅니다. 그럼 번역 전의 언어는 한국어, 번역 후의 언어는 일본어로 변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일본어로 바꾸고 싶은 말을 입력하고 번역 버튼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일본어로도 쉽게 번역이 되었어요. 전송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이제는 키보드의 툴바의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번역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번역 기능도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연습해 보세요. 재미있게 연습해 보셨나요? 이번에는 클립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글자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사할 글씨를 길게 누르면 아래에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여기에서 복사라고 들어간 것을 클릭하시면 클립보드에 저장되었습니다 하고 나오실 거예요. 클립보드는 복사한 것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이 클립보드는 복사한 것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클립이라는 것은 어떠한 종이나 무언가를 모아둘 때 사용하는 거죠. 그 클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복사한 것을 바로 쓸 때는 붙여넣기 해도 되지만 예전에 복사한 것을 찾을 때는 클립보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복사했던 일본어가 보이시나요? 이 일본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입력창에 자동으로 일본어가 입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송됩니다. 메시지에서 연습하는 김에 기능을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키보드 툴바가 아닌 위에 있는 입력창을 봐주세요. 입력창의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짧은 선, 긴 선, 여러 가지로 합쳐져 있는 버튼이 보이시나요? 이 버튼은 음성 메시지 버튼입니다. 아까는 음성 입력으로 글자를 입력했다면 이번에는 나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볼 거예요. 이 버튼을 길게 터치하고 있으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이때 손을 떼시면 안 돼요. 손을 떼시면 녹음이 정지됩니다. 내가 전송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면 그때 손을 떼주세요. 그럼 녹음한 음성이 파일로 보낼 수 있게 변경되었고 왼쪽에 있는 X를 누르면 취소할 수 있고 그 옆에 세모 모양을 누르면 녹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음성 메시지가 보내져요. 지금까지 했던 키보드 툴바의 기능은 카카오톡에서도 가능해요. 카카오톡의 채팅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키보드를 열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키보드 툴바의 기능 버튼들이 보이시나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사용해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키보드 툴바의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키보드였지만 이런 기능이 숨어 있는지는 모르셨죠? 키보드 툴바도 많이 연습해 보셔서 다양한 것을 전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